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엔 증시파워10 안녕하세요, 김호수입니다. 개장하고 나서 1시간 뒤에 여러분들의 가슴을 들썩이게 하는 종목들 빠르게 릴레이로 알아보는 증시파워10 시간입니다. 자, 우리 시장은 어제 어느 정도의 반등을 나타내고 오늘도 함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서 오늘 또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인데 양시장이 모두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 정도, 코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코스피가 2,500선 회복했고 코스닥도 860선을 다시 돌파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에서 일단은 SG증권발 하한가 행진이 좀 멈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은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들도 나타나고 있고 2차 전지주들도 어제부터 어느 정도의 반등세 또 반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상승세를 보여줬고 오늘도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들은 상승불을 켜면서 시장이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이 일단락되는 모습인데요.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 한 주의 마무리 어떻게 잘 지어야 하고 다음 주 5월 시장부터는 또 어떤 종목들을 저희가 담아야 할지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좋은 종목들 잘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증시파워10 오늘 순서 본격적으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스피드 종목 10으로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10가지 총 20개의 종목을 빠르게 알려드릴 겁니다. 한 종목당 90초의 제한 시간을 가지고 핵심만 요약해서 투자 포인트를 딱 짚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고 이 종목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어떻게 대응하지? 팔아야 되나? 이런 궁금증 아니면 매수하고 싶은 종목 있으시면 매수가, 목표가 어떻게 잡아야 될지 질문을 저희에게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그런 내용 포함해서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종목 소개를 해주실 두 분의 전문가를 만나보겠습니다. 오늘 대한증권일보의 정효재 팀장과 박재성 팀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매주 금요일에 두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도 좋은 종목들 많이 준비하셨죠? 네, 많이 준비해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기대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을 두 분이 가지고 오셨을지 자, 일단은 10가지 종목을 먼저 공개하겠습니다. 자, 정효재 팀장의 픽부터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한화솔루션과 CS윈드, PNT, 현대건설, 한미글로벌 이렇게 5가지를 가져오셨고요. 박재성 팀장의 종목은 DI동일, IS동서, 에코앤드림, 코스텍시스, 로보스타 이렇게 10가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이 눈에 띄시나요? 자,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첫 번째 종목을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이 공개된 10가지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아니면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을 질문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분과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하실 수 있는 방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QR코드 있는데 여기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딱 인식하시면 바로 링크가 공개가 되니까 함께 이동하셔서 참여해 주시고요. 아니면 샵 3772번으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정효재 팀장 아니면 박재성 팀장의 이름 3글자를 딱 보내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안내해 드릴 테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고 두 분도 좋은 투자 노하우 많이 공유를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종목 릴레이 바로 시작을 해봐야 되겠죠? 정효재 팀장부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 준비한 건 한화솔루션입니다. 한화솔루션. 자, 국내 태양광 대장주로 알려져 있는 기업입니다. 자, 대장답게 태양광 사업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부분에서 3분기 연속 최대 영업이익을 경신했는데 에너지 안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글로벌 태양광 발전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크게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조정을 기점으로 2분기 태양광 관련 주식을 매수할 기회가 왔습니다. 자, 그동안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는 수소와 풍력
관련주들이 주인공을 차지했고 태양광 관련주들은 조연을 차지하는 분위기였는데요. 자, 하지만 이제는 다시 한번 주인공으로 올라올 때가 됐습니다. 자, 금리가 최근에 안정되고 있고 앞으로 2분기, 3분기 지날수록 시장이 확대될 거라는 방향성이 잡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도 이미 주가에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남은 기간 충분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태양광 산업은 성장 산업이라 말하기 힘든 성숙된 사업이었죠. 하지만 최근 정책 지원을 통해 성장 산업이 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2018년에는 그리드 페리티에 도달하면서 태양광이 경제성을 확보하게 됐고 미국의 IRA 보조금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면 원가 경쟁력에서까지 효율이 생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2세대 태양광 전지 방막형 세계 1위인 동사의 제품의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땡! 좋습니다. 한화솔루션 첫 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첫 번째 종목은 뭐죠? 네, 참 조정장 이후에 나온 거라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이 굉장히 네. 많은데 지금 어닝 시즌에 맞춰서 자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종목 2개 준비했습니다. 네, 좋아요. DI 동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DI 동일 같은 경우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 알루미늄 박에 대한 자회사에 대한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실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었고 최근에 시장 조정으로 인해서 가격이 조금 빠졌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가격이 며칠 전보다 좀 빠졌다고 해서 이 종목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내가 못 샀던 종목이 그리고 그 좋다던 종목이 조금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지금 못 담아보신 분들은 오히려 포트에 담아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어닝 시즌에 맞춰서 여러분들께 실적적인 면에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종목들만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저가 매수세 혹은 반발 매수세를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부 정책에 맞서서 양극재 박에 대한 기술도 개발하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투자 포인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25,000원 위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 조정받으면서 21,000원까지 빠졌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 저가 매수세 함께 동참하시면은 이전보다는 더 좋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증설에 대한 부분이 아직 가시화되지 않은 점을 고려한다면 반발 매수세 굉장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DI 동일을 첫 번째 종목으로 박재성 팀장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는 정유재 팀장님 다음 종목이요. 예, 신재생에너지 관련주로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CS윈드입니다. CS윈드. 자, 신재생에너지 풍력 관련 대장주 CS윈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 관련 대장주로 언급되는 기업인데요. 차트 보면서 바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자, 이번 주 강한 시장 조정과 1분기 실적에 대한 불안감이 주가에 조금은 반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차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주가는 추세를 매우 견고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눌림을 받았지만 추세, 가격 굉장히 좋습니다. 자, 신재생에너지, 환경 관련 섹터로서 미래 성장성이 확보된 점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다시 한번 매수 타이밍을 주고 있다고 해석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연고점 88,000원을 조금 갱신해 준 뒤로는 매물이 그렇게 위로는 두껍지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 반등이 나와준다면 계속 신고가 행진을 보여줄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정책과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높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주가 흐름 굉장히 저렴하다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미국 내 시장 점유율도 높아지고 있고 주요 거점의 생산기지 활성화를 통해 경제적 해저까지 완벽하게 구축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성은 배터리 소재나 셀 위쪽 못지않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포트의 신재생에너지 풍력 관련 탑픽 종목으로 CS윈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재생 에너지 종목 두 개를 일단은 정효재 팀장님은 소개해 주셨고요. 이번에 박재성 팀장님 다음 종목은 뭐죠? 네, IS 동서 말씀드리겠습니다. IS 동서. 자, 우선 오늘 전체 시장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그다음에 코스모 신소재, 그동안의 대장주의 흐름들이 굉장히 좋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말 그대로 조정 혹은 눌림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네. 그로 인한 밸류 체인과 그로 인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 가격이 싸졌기 때문에 다시 한번 공략해볼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폐배터리 관련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에 폐배터리 사업에 집중을 하면서 인선 ENT라든가 그다음에 TMC 이 자회사에 대한 폐배터리, 그다음에 폐배터리에 대한 재활용에 대한 부분까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아직 밸류가 강하게 한번 나온 상황이고 시장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가격이 메리트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갭 구간이 생긴다면 항상 갭을 메꾸고 간다라는 이야기 다 알고 계실 텐데 최근에 조정을 받으면서 갭 구간을 확실히 메꿔줬다라는 점, 그다음에 메이저들이 지속적으로 사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현재 동사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에 대한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주가 상관없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점은 뭐 파워풀하지는 않지만 여러분들 점진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121선에 대한 지지를 정확히 받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121선 부근에서 관심 있게 보신다면 또 좋은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S 동서 121선 정도에서 매수 타임 타점을 잡아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이번에 정효재 팀장님이죠? 예. 네, 헷갈리네요. 자, PNT 준비했습니다. 자, 이제 시장 수급적인 측면이 소재에서 장비 쪽으로 조금 넘어가지 않았나 생각이 되네요. 자, 2차 전지 장비 종목 중 탑픽이라고 할 수 있는 PNT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동사의 주요 제품인 전극 공정 장비는 2차 전지 생산 공정 내 진입 장벽이 굉장히 높은 장비로 소수 업체만이 대응 가능한 영역입니다. 자, 그만큼 동사의 기술력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고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닝 시즌인 현재 PNT 대기 수준도 있는 만큼 실적 부분도 지속적인 성장세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동사의 수주 잔고는 리드 타임을 우리가 보수적으로 가정한다고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수주 잔고를 보이고 있는데요. 자, 캐파 증설 또한 막힌 혀를 뚫어주듯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중장기 캐파 증설에 대한 가식성이 확보되면서 코리안 디스카운트 요인도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 자, 국내 배터리 3사, LG 에너지 솔루션, SK온, SDI 등 2023년에 공격적인 캐파 증설을 이어간다는 계획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3사 모두의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동사 신규 수주 당연히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으로 과열이 해소된 상황입니다. 포트에 장비주 한 종목 고민 중이시라면 PNT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NT까지 체크해봤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의 다음 종목입니다. 네, 에코앤드림 말씀드리겠습니다. 에코앤드림. 자, 오늘도 양극재 소재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센 강력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양극재에 들어가는 소재를 만드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국내 유일의 소입경 전구체 대량 생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용량, 그다음에 고출력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소입경 전고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부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전고체 배터리로 가고 있는 발걸음이 굉장히 빠릅니다. 정부에서 지원까지 하면서 전고체 배터리를 빠르게 만들겠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시 이 소입경 전고체에 대한 필요가 굉장히 또 부각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의 양극재의 균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결적 양극재로 가야 되는데 그 단결적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소입경 전고체, 그다음에 대입경 전고체를 혼합해서 만들었을 시에 이 전고체에 대한, 그다음에 양극재에 대한 효율이 올라가서 고출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는 유미코아에 납품을 하고 있는 고객사인데 유미코아에서 이 소입경 전고체를 중국 쪽에서 가져왔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IRA를 통해서
중국 기업을 배제해야 되기 때문에 동사에 대한 수혜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굉장히 고무적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좋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가격 조정 받았을 때 천천히 매수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사실 많은 종목, 어떤 종목을 사야 되나 보다는 기존에 못 샀던 종목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지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코앤드림에 대한 전략과 지금 종목을 고르는 노하우나 팁도 알려주셨네요. 자, 다음 정효재 팀장님 다음 종목 갈게요. 예,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 현대계열의 국내 대표적인 종합건설 업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살고 싶어하는 힐스테이를 보유하고 있고 터널, 도로공사, 택지조성, 공공건축물, 석유화학, 태양광 발전까지 굉장히 많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또한 동사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인프라 투자를 하면서 시장을 넓혀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자, 동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시장에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PF 대출 위기론 속에서도 강력한 기관들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어 최근 들어서 1분기 호실적과 2분기에도 실적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력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1분기 실적 체크해 봐야겠죠. 자, 동사는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해외 대형 프로젝트 실적을 연결시키면서 올 1분기 매출이 약 2조 원가량 급증하고 영업이익 또한 지난해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모습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하반기에는 또 어떠냐? 한국에서의 네옴시티 설명회에 따른 수혜와 해상풍력, 원전, 호주 및 미국 태양광 신재생 에너지 프로젝트 수주를 통해서 밸류에이션 가치를 올리면서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따라서 앞으로 인플레이션이 진정이 되고 금융시장이 안정되어 프로젝트의 사업 수지가 개선된다면 해외 프로젝트 발주가 본격적으로 이어지면서 기업 가치가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좋습니다. 현대건설까지 체크해봤고요. 다음은 박재성 팀장님 네 번째 종목이죠? 네, 코스텍시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력 반도체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렸었고 고박열 신소재 기술, 정밀 세라믹 패키지 기술 기반으로 자동차에 들어가는 전력 반도체를 부각받을 수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저열 팽창 고박열 소재, 즉 기온이 높은, 온도가 높은 곳에서 반도체에 대한 효율과 성능이 좋게 나와야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반도체가 열을 받으면서 기존의 성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고박열에 대한 차량용 전력 반도체가 필수로 필요한데 기존의 디젤 자동차에서 전기 자동차, 자율주행으로 넘어가면서 전력 반도체에 대한 부품이 훨씬 더 자동차에 많이 들어간다라는 점을 감안했을 시에 동사에 대한 성장과 그다음에 매출에 대한 부분, 고객사 다변화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필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력 반도체 같은 경우는 150도 이상 올라가면은 성능이 조금씩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잡아줄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고박열 신소재가 중요한 이유는 이 화학 반도체가 발전하게 되면서 소형화, 고집화됨에 따라서 열에 인한 성능 저하, 그다음에 속도가 너무나 또 떨어지는 현상들을 잘 잡아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조금 매수하기는 힘든 종목이 아닐까 생각은 되는데 산업의 성장성, 가치 투자하시는 분들께는 정말 적합한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텍시스까지 확인해봤고요. 이번에는 정효재 팀장님 다섯 번째 종목이요. 예, 한미글로벌입니다. 한미글로벌. 자, 한미글로벌 2024년 4분기 가장 핫했던 종목으로 안 들어보신 분이 없으실 겁니다. 자, 작년 네옴시티 프로젝트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크게 주목을 받고 큰 상승 탄력을 보여주었지만 하지만 이 상승 탄력이 오래가지 못하고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유 기간을 늘리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네옴시티 관련 설명회가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다시 한번 좋은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한미글로벌 같은 경우 이미 네옴시티 프로젝트 관련해서 7개의 수주에 성공을 했는데 이런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기대감으로 인해 오랜 기간 하락과 행보를 이어가던 주가가 4월부터 강한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우상향 곡선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들의 매수세가 지속 유입되면서 탄력적인 운영의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한 번 더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큰 상승 이후 가격 조정을 조금 받았습니다.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받으면서 오랜 기간 횡보를 이어가다 최근 4월 골든 크로스를 그리면서 완벽한 추세 전환에 성공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시장 조정에 따른 횡보는 있었지만 추세가 꺾이거나 악재가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강력한 매물대를 뚫어낸 현 시점에서 네. 현 시점에서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은 박재성 팀장님 5번째 종목이요. 네, 오늘 시장에서 좀 강한 업종이죠. 로봇 관련주, 로보스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보스타. 자, LG전자 계열의 제조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에 들어가는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에 대한 부분 전체가 로봇 상황입니다. 또 2차 전지, 반도체, 물류 장비 쪽에 대한 로봇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취임 당시에 로봇 쪽에 대한 산업 성장시키겠다라고 말하면서 지분을 30% 이상 매입한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두산 로보틱스 상장에 대한 수혜를 누릴 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드렸었고, 그 두산 로보틱스가 본격적인 기업 공개, 즉 IPO에 조금 더 박차를 가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려지면서 동사에 대한 관심을 다시 한번 높여야 되는 상황 아닌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산 로보틱스, 그다음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두산 로보틱스의 매출의 3분의 1밖에 되지 않지만 시총 여전히 1조 이상, 1조 8천억 이상에 대한 시가총액을 보여주는 점을 감안한다면 두산 로보틱스 IPO는 시장에서 다시 한번 큰 주목을 받을 거고, 그에 대한 수혜가 상장 기업인 로보스타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사에 대한 가치 투자가 아닌 조금 단발성 이슈로 인한 투자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린다면 갭 구간 역시 메꿨습니다. 조정받으면서 갭 구간 잘 유지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천천히 좀 관심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로봇 관련주 로보스타까지 체크를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알려주셨는데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방송 내용은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가 되는 내용 알려드리는 겁니다. 최종 투자 판단과 결정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직접 내려주셔야 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알려드린 10가지 종목 혹시 못 보신 분들 위해서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오늘 시장 어느 정도로 좀 상승 나오고 있는지까지 체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업앤다운 이은주입니다. 어제 미증시가 강한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강한 반등이 나와줬는데요. 해당 영향으로 오늘 우리 증시도 상승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날부터 이미 장중에 상승 회복을 보여준 우리 증시인데요. 오늘 코스피 단숨에 2,500선 회복까지 성공해줬습니다. 0.39% 오른 2,506선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0.49% 오르면서 854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부를 켜주게 해준 주요 종목들 어떤 이슈로 올라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반도체 관련주들의 움직임 오늘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미 반도체법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해주겠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미국 반도체법 이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경영 부담을 최소화해주겠다라는 한미 장관 공동선언문이 발표가 됐는데요. 현재 대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 과정에서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교란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한미 양국 간의 민관 반도체 협력 포럼도 앞으로는 설치하면서 본격적인 움직임이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 소보장 분야에서도 협력도 강화할 예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관련 주들의 움직임 꼭 살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중 갈등 사이에서 정말 난처하기만 했던 우리나라 반도체 관련 업체들의 움직임, 해당 소식으로 어느 정도 좀 리스크를 완화할 수 있을지 관련 주가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모두 빨간불을 켜내고는 있습니다. 강한 상승은 아니지만 모두 오르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라운텍이 3% 가까운 상승불 켜내면서 현재 10,0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삼성전자도 1.39% 오르면서 65,600원 선까지 올라선 모습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게임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위메이드 관련해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이 위메이드의 나이트크로우가 첫날 일매출 80억 원대를 매출을 보여준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관련주들 일제히 오름세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딘의 초기 흥행 페이스와 거의 비견할 만한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시장 전망을 크게 상회하는 페이스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위메이드가 글로벌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인 위믹스 플레이에 결과적으로는 총 100종의 게임을 확보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한국뿐만 아니라 북미나 중동, 대만, 홍콩 등 전 세계 다양한 게임사들과 함께 위믹스 플레이 온보딩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관련주들의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위메이드 현재 15% 강한 상승 나오고 있습니다. 55,4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위메이드 맥스와 위메이드 플레이 역시 각각 8% 그리고 4%의 상승분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어서 마지막 소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조선주 확인해 볼 텐데요. 이제 적자의 터널이 끝이 보이고 있는 걸까요? 다시 한번 백고동이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제 조선주들 장중에 일제히 실적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어제 장중에는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장 출발과 동시에 전반적으로 조선주 빨간불 켜내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조선 관련주들의 실적을 확인해 보자면은 우선 삼성중공업이 5년 만에 분기 영업이익인 플러스로 전환이 됐다라고 하고요. HD한국조선해양도 지난 1분기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해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는 과거 저가 수주에 따른 손실을 어느 정도는 털어내면서 적자 폭을 줄여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오늘 조선주들의 흐름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세한 주가 소식 확인해 보시죠. 네, 삼성중공 우선주 현재 14% 가까이 오르고 있습니다. 183,0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현대미포조선도 4.5% 그리고 현대중공업까지도 4% 이상의 상승분 받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반적인 특징주 확인해봤습니다. 업앤다운 이은주였습니다. 자, 10가지 종목 소개해드리는 스피드 종목 10 저희가 10가지를 더 준비했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포함되어 있을지 시청자분들 궁금해하실 텐데요. 저희가 알려드리는 종목 가운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이나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그런 내용 포함해서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또 어떤 종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나머지 10가지 종목도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스피드 종목 10 10가지 더 확인해 봅니다. 정효재 팀장의 픽은 해성DS, 한전기술, 삼표시멘트, LIG넥스원, 비츠로테크 이렇게 가져오셨고 박재성 팀장의 종목은 한솔로지스틱스, LS일렉트릭, 현대일렉트릭, YM텍, DA테크놀로지 이렇게 10가지 준비되어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떤 종목이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10가지 종목을 더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이 종목 가운데 내가 궁금한 거 있다 아니면 내가 가진 종목이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궁금하신 분들은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혹은 샵 3772번 문자로 궁금한 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투자 노하우를 더 공유해 볼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 준비했는데 여기 보이시죠? QR코드를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인식하시면 링크가 공개되면서 바로 이동하실 수 있고 아니면 두 분의 이름, 정효재, 박재성 이렇게 이름 3글자를 샵 3772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더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릴레이 계속 이어가 봐야 되겠죠? 두 분이 또 어떤 종목들을 계속 소개해 주실지 정효재 팀장님의 6번째 종목으로 바로 갈까요? 예, 해성 DS 준비했습니다. 네. 자, 차량용 매출 증가에 따라서 현대차와 기아차가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죠. 그에 따른 수혜를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기업입니다. 자, 동사는 차량용 반도체를 패키징할 때 쓰이는 리드 프레임이라는 부품을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자, 1분기 실적의 이 핵심은 전장용 리드 프레임의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높은 수익성을 유지했다는 점인데요. 동사의 전장용 리드 프레임은 다른 제품들과 달리 판가가 하락하지 않았고 네. 견조한 수요를 바탕으로 고수익성 위주의 선별적인 수주가 가능했기 때문에 올해 6.6%의 성장과 함께 고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펀더멘탈 측면에서도 높은 환율과 구리 가격 상승에 따른 부담이 컸으나 현재는 구리 가격에 대한 장기 공급 계약을 맺음으로써 원가 및 판관비 부담이 완화되며 영업이익률도 전년 동기 대비 크게 상승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도 IT 기기의 수요 부진은 예상이 되나 자동차 반도체 수급 완화에 따른 리드 프레임 수요 확대 및 생산 인력 증설 효과 등으로 외형 성장은 2분기, 3분기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자, 상반기 유사 업체들 대비 견조한 이익을 달성했고 하반기 업황 회복에 동승할 가능성이 높은 동사는 중소형주 내에서 가장 안정적인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해성 DS 6번째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은 어떤 종목 주셨어요? 네, 6번째 종목으로 한솔 로지스틱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 댓글창에 슈퍼참치라는 분이 정말 종목에 대한 평가를 해주시고 계신데 네. 정말 살 수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고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냉혹한 평가도 있었어요. 네, 뭐 한솔그룹 계열의 물류 기업입니다. 하지만 동사는 2차 전지 운송, 장비에 대한 렌탈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삼성 SDI, 삼성전자 같은 고객사를 이미 두고 있습니다. 또 어닝 시즌에 맞춰서 연간, 분기 실적 모두 사상 최대치를 지금 발표를 했고 매출 전년 대비 약 50% 이상 늘었습니다.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굉장히 큰 폭으로 늘어가고 있다는 점이 실적에 대한 메리트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올해 예상치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이 또 큰 폭으로 늘어날 것이다라는 판단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직 부각받지 않았을 때 조금 관심을 가져야 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2차 전지 물류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 동사에 대한 주가 상승 주요 키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 전지 물류 사업에 대한 부분이 18년도 500억에서 21년도 2천억, 21년도까지 2천억, 약 4배 성장을 했고요. 네. 뭐 여러 번 말해서 입 아프지만 사실 2차 전지 시장 성장은 너무나도 확실합니다. 그에 따른 수혜가 동사 주가에도 나타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면서 설명을 도와드린다면 네. 자, 진짜 살 수 있는 종목만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비교적 올라있는 종목들보다는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들 좀 포트에 담아놓고 편하게 보유하면서 오늘 좀 얼마나 올랐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지금 주가는 정배열에 딱 들어선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거래량 한번 터진다면 굉장히 또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땡! 좋습니다. 한솔 로지스틱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슈퍼참치님이 사실 유튜브에 지금 댓글 두 분의 종목들을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 정효재 팀장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종목을 설계한 것 같다라는 의견을 주셨고 박재성 팀장님은 어느 정도 조정받고 이제 반등 나올 종목들을 좀 골라오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주셨어요. 진짜 어떤 종목을 이제 또 공격적으로 가져오셨을지 다음 종목 뭔가요? 팀장님? 다음 종목은 한전기술입니다. 한전기술. 자,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설계 용역 업무를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인데요. 자,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원전 이슈, 해외 수주 등 관심도가 높아지는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입니다.
자, 또한 한림 해상풍력 EPC 진행률 상승, 바이오매스 EPC 사업 매출액 인식 시작으로 에너지 신사업에 대한 매출액 증가로 실적 개선 또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 간의 분쟁이 일단락되면서 한국은 EPC 사업, 미국은 라이선스 사업을 진행하며 해외 원전 수출 사업에 대한 경쟁력 또한 확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계속해서 미래 성장성 측면에서도 동사는 한수원과 해외 원전 수주 및 한국전력의 영국 원전 2기 수주, 그리고 국내에서도 신한울 3, 4호기를 포함시 총 6기의 수주 가능성이 전망되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된다면 기업 영업이익은 분기당 150억 이상 발생하게 되니 성장성도 보장이 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술적으로도 나쁘지 않습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자, 1분기 초반에는 약간의 기간 조정이 있었지만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큰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우상향 추세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원자력을 기반으로 한 사업은 현 정권에서 다시 한번 크게 움직일 수밖에 없으니 그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원전 관련 이슈에서 가장 먼저 대두되는 한전기술. 땡! 여기까지 한전기술 잘 지켜보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자, 다음 박재성 팀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다음으로는 이 전력 인프라에 대한 종목들 쭈루룩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LS 일렉트릭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동사 같은 경우는 LS그룹의 산업용 전력, 그다음에 자동화기기 제조업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변환,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확대에 대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압기기, 저압기기, 변압기, 인버터 등 전력 인프라에 필요한 물건들을 만들고 판매하는 기업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력 인프라 쪽 사업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2차 전지, 풍력, 태양광 다 모두 다 이 전력 인프라에 들어가는 상황이고 거기서 전력을 만든다면, 즉 우리가 쓰는 전기를 만든다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기로 변환을 해줘야 되고 또 저장을 해놔야지만 효율적으로 전력을 저희가 쓸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효율적으로 전기를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변압기, 그다음에 전환기를 만드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신규 수주는 유럽 쪽으로부터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에너지, 그다음에 2차 전지, ESS 등 동사에 대한 수혜가 너무나도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산업들이 고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동사에 대한 굉장히 고무적인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조금 여담이긴 하지만 지금 시장은 네. 어떤 종목을 사야 될지보다는 저희 월드컵에서 유행했던 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네, 여러분들 지금은 멘탈 관리를 꼭 많이 하셔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다음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S 일렉트릭 설명을 해주셨어요.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정효재 팀장님. 예, 삼표 시멘트입니다. 삼표 시멘트. 자, 시멘트 회사들의 친환경 건자재 시장을 네. 친환경 재생적으로 선도하는 기업입니다. 자, 시멘트 산업을 단적으로 본다면 유연탄 소비가 높고 전력비가 많이 들어가면서 친환경적이다라고 말하기 힘든 건 맞습니다. 자, 하지만 산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공정상 들어가는 원가를 친환경 소재로 바꾸면서 유연탄을 대체해 비용을 절감하고 있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유연탄 사용량을 35%까지 줄이는 과정에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또한 연간 800억 정도의 전력비도 폐열 회수 발전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낮추면서 공정상 친환경을 통해 원가 절감을 하면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는 게 동사의 가장 큰 투자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동사의 2022년 매출액은 7,211억을 기록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액을 달성을 했습니다. 자, 2022년 두 차례 단행한 시멘트 가격 인상 효과에 기인이 됐고 유연탄 등 원재료 가격이 2023년 하향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시멘트의 시장의 공급자 우위 시장으로 변모하면서 시멘트 가격 인하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게 시장의 관점입니다. 자, 시멘트 산업도 시장이 원하는 친환경적으로 가고 있는 만큼 선점 효과를 노리는 삼표 시멘트가 가장 먼저 가장 크게 효과를 볼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삼표 시멘트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끝난지 몰랐네요. 네. 자, 다음 종목 바로 가겠습니다.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어떤 종목이죠? 네,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역시 자, 변압기, 일렉트릭. 네, 고압 차단기, 뭐 스마트 에너지 솔루션, 스마트 팩토리에 관한 수혜를 누리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네. 자, 어닝 시즌에 맞춰서 또 1분기 실적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어닝 시즌은 그쵸. 여러분들 시장에서 예상하는 실적을 넘는 혹은 넘을 수 있는 종목들에 집중을 하셔야지만 또 빠르게 수익을 볼 수 있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원자재 가격 안정됐고 판가 인상도 자연스럽게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적을 견인했던 부분들이 동사에 대한 주가 상승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북미 쪽 수주가 작년 2, 3, 4분기에 비해서 올해 1분기부터 약 더블 이상으로 늘어나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변압기, 쇼티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즉 공급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건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면은 동사에 대한 실적은 자연스럽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에너지 전환, 그다음에 분산 전력, 신재생 관련 프로젝트가 빠르게 나타나면서 말씀드렸던 전압기에 대한 쇼티지, 즉 공급 부족 현상이 늘어나는 만큼 동사 물건 시장에서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주가 상승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선박용에 대한 제품 매출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투자 포인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트 보면서 추가적인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자, 시장 조정 전혀 받지 않았습니다.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이고요. 오히려 시장에 반등이 나온다면 실적 매출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조정이 아니라 다시 한번 상승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네. 기업입니다. 좋습니다. 현대일렉트릭, HD 현대일렉트릭까지 종목을 체크를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정효재 팀장님의 9번째 종목이죠. 예, LIG 넥스원 준비했습니다. 방산주.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계속되고 있고 세계 각국의 방산, 무기에 대한 관심 또한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네. 자, 동사는 방어체제 유도 무기와 자국 내 안티드론 시스템 선구 기업으로 미래 기술력 발전에 따른 변화를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실적으로도 지난해 말 수주 잔고를 12조를 기록을 했는데요. 원래 3조에서 6조를 하던 기업이 12조까지 늘리면서 앞으로 미래 성장에 대한 기반과 안정적인 캐시카우를 확보해놨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 다시 눈여겨봐야 할 이슈는 글로벌 국가나 특히 유럽 쪽에서 방산 관련 예산을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각 국가마다 대부분 20조에서 40조 정도를 증가시킨다고 하니 그로 인한 수출 수혜가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이 주가를 따라다닐 것으로 보여집니다. 차트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차트 한번 보시면 지난해 동사의 제품인 천궁을 아랍에미리트에 수출 계약을 함으로써 굉장히 강한 추세를 한번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거치면서 바닥을 다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주가가 눌렸다가 시장 방향성에 맞춰서 살아나고 있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동사 같은 경우에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나 현대 로템에 비해서 주목을 조금은 덜 받은 기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 방산에 대한 시장과 관심 같이 받게 된다면 그 앞서 말한 두 기업과의 키 맞추기를 기대해 볼 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LIG 넥스원 방산주 중에 한번 담아보자 의견 주셨고 이번에는 박재성 팀장님 9번째 종목이요. 네, YM텍 말씀을 YM텍. 드리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는 전자식 개폐 장치인 릴레이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전자식 개폐 장치 릴레이가 뭐냐면 네. 전력이 흐르는 길을 막아주고 열어주고 해서 빠르게 전력을 효율적으로 지나갈 수 있는 길을 통제해주는 장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ESS, 그다음에 전기차 부분에 탑재되어서 말씀드렸다시피 신재생 에너지, 2차 전지에 대한 수혜를 동사도 누릴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 주요 제품은 ESS, 전기차, 자동차, 충전기, 태양광, 인버터 등 여러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신재생 쪽의 동사에 대한 제품이 모두 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릴레이 이쪽 분야에서 굉장히 좋은 고도화된 기술을 가지고 있고 동사에 대한 장점은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이 중요한 투자 포인트로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규모가 작은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기술력이 굉장히 높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기술 좋은데 영업이익률까지 좋으면서 알짜배기다라는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또 받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약 30%에서 35% 정도까지 된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진짜 돈 잘 벌고 있는 네.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특히 차세대 EV향 충전기 매출 빠르게 늘고 있죠. 제가 입 아프게 얘기하는 것이
양극재보다는 장비 쪽, 그다음에 인프라 쪽도 꼭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동사도 역시 그에 가장 적합한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YM텍까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정효재 팀장님 마지막 종목 들어볼게요. 예, 비츠로테크 준비했습니다. 비츠로테크. 자, 세계 억만장자 최고 경영자들이 핵융합 발전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시장을 주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따라가는 입장으로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의 행동과 말에 주목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네. 자, 챗 GPT 다음으로 핵융합 발전으로 본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동사는 국내 최초로 액체 로켓 연소기 개발과 제작에 성공을 했고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산업 전반에 발생하는 독성 폐핵을 처리하는 폐핵 처리 사업과 플라즈마 기술을 이용하여 핵융합 반응을 일으키는 핵융합 에너지까지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핵융합 발전은 오랫동안 화석연료의 대체 에너지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 한전 기술과 핵융합 플라즈마 사업 협약 관련해서 실제로 공급 수주를 받았고 정부와 민간이 합쳐서 앞으로 핵융합 발전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투자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심에 있을 기업이 바로 이 비츠로테크입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 더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번 주 증시 정말 많이 빠지면서 개인 투자자들 정말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는 자리 완벽하게 지켜주면서 상승 탄력의 기반을 완벽하게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자, 또한 61선을 완벽하게 기준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천천히 상승 추세까지 그려가고 있습니다. 최근 눌림목에서 다시 한번 추가 수급 들어오면서 지지 라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의 매물대만 한번 통과를 해준다면 동사의 주가 탄력은 어느 기업 못지 않을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비츠로테크까지 마지막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장이 흔들려도 여전히 잘 버티고 있는 비츠로테크 주목해 보겠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이네요. 박재성 팀장님. 네, 마지막 종목으로 장비주 쪽 준비를 했습니다. 네. DA 테크놀로지 준비를 했고요. DA 테크놀로지. 이걸 먼저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탑픽으로 꼽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먼저 말씀을 괜찮아요. 드리고 중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소재 쪽에 대한 기업들보다는 장비 쪽에 대한 확실한 업사이클이 온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소재 쪽 오르고 있고요. 다음엔 장비 쪽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월 마지막 거래일이지만 전년 대비 약 70%에 해당하는 이런 매출 공시, 그다음에 그런 실적을 확보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남은 7개월, 23년 7개월을 어떻게 보내는지 또 얼마만큼의 매출 성장이 나타나는지에 따라서 주가 평가는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이러니하게 여러분, 어저께 장비 쪽 종목들 매출 공급 계약, 그다음에 수주 공시가 4가지 종목들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은 시장의 이 머니 무브가 어떤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여러분들 판단을 하셔야 되고 네.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 아니라 동사는 꺾이지 않는 주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탑픽으로 드리는 종목들은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에 대한 부분보다는 동사는 좀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고객사가 LG 에너지 솔루션인 부분, 이러한 점을 가지고 고객사를 더 다각화할 수 있다는 점, 그러한 장점들이 동사의 고객화를 더 늘릴 수 있고 그다음에 매출과 이익 성장까지 빠르게 나타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가 잘 눌림목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꼭 집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봐야 된다고 아주 강조를 해주셨네요. 자, DA 테크놀로지까지 이렇게 두 분이 10개 총 20가지 종목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분이 골라주실 탑픽 종목을 들어볼 텐데 탑픽 종목과 가격 전략 간단하게 체크해 주시죠. 네, 비츠로테크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가 9,000원, 손절가 6,000원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소개해 주셨던 비츠로테크고 박재성 팀장님은 이미 공개하셨어요. 네. DA 테크놀로지 목표가는 1차적으로 6,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3,2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서 또 살펴볼 만한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5월에 시장에 주목해 볼 만한 종목들 20가지 골라드렸고 탑픽으로 비츠로테크와 DA 테크놀로지 소개해드렸으니까 오늘 시장에서 잘 시청자분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좋은 종목들 더 많이 가지고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증시 파워텐 저희가 준비한 종목들은 여기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5월에 또 새로운 종목들, 좋은 종목들 더 많이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